오늘은 서피스를 닮은 투인원 윈도우 태블릿 PC 추이의 HI10 Max 제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추이는 예전에도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저가형 태블릿과 노트북을 만들어왔던 회사고 그동안 여러 실험적인 제품들을 저렴하게 출시해왔습니다. 2014년 8월에 출시된 HI10 Max 제품은 최근 높은 가성비로 미니 PC 붐을 일으킨 인텔의 저전력 PC 엘더레이크 N100을 달고 금속 재질의 유니바디 디자인으로 깔끔한 외관과 서피스를 연상시키는 키보드 커버, 전용 스타일러스 펜까지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합리적이었는데요. 키보드와 펜까지 전체 구성을 30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갤럭시 탭 A 시리즈보다 싼 가격에 윈도우 11까지 포함된 12.9인치 윈도우 태블릿이라면 지름을 참기 어렵죠. 박스는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픈하는 구조도 위로 멋들어지게 열리지 않고 옆으로 낑낑대며 꺼내야 해요. 완충제인 폼블럭은 많이 들어있었고요. 구성품은 먼저 설명서가 들어있는 봉투가 있고 본체와 함께 본체의 자석으로 결합되는 킥스탠드 커버가 장착되어 있네요. 보호필름은 기본적으로 2개가 붙어 있는데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 것만 제거하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사율이 높은 편이지만 따로 보호필름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좋네요. 전원 아답터는 USB-C 타입 일체형으로 35W짜리가 들어있습니다. 본체의 외관을 보면 일반적인 태블릿 모습인데 위쪽에 크게 뚫어놓은 10개의 통풍구 외에도 모서리에 통풍구를 작게 이어서 뚫어놓은 게 눈에 띄네요. 태블릿의 두께는 9mm 정도로 요즘 태블릿 PC의 크기보다는 확실히 두껍습니다. 후면에 카메라도 있고 전면 디스플레이의 카메라도 상단에 위치해 있었고요. 버튼은 전원 버튼과 볼륨 키 버튼 3개만 있고 왼쪽에는 USB-C 타입 2개와 마이크로 HDMI를 연결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HDMI 대신에 일반 HDMI를 넣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만 다행히 USB-C 단자도 3.2 규격이라서 전용 어댑터나 케이블이 있으면 USB-C를 통해 외부 모니터에 송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USB-A 타입 1개와 3.5파이 유선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노트북에 필요한 기본적인 단자들은 모두 갖춘 것 같네요. 무게는 본체만 780g이고 킥스탠드 뒷판을 자석으로 붙이면 1kg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키보드 케이스까지 합치면 1400g이 됩니다. 그램 같은 가벼운 랩탑류보다는 확실히 더 무거워지네요. 스펙을 말씀드리면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N100을 탑재했는데요. 최근에 유행한 10만원대 미니 PC에 많이 탑재된 모델로 일반적인 사무 용도로는 충분한 성능을 보이며 롤과 같은 캐주얼 게임도 내장 그래픽으로 플레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램은 삼성 LPDDR5 12기가를 싱글로 구성했으며 저장 공간은 M2 NVMe 512GB로 넉넉하게 주어집니다. 디스플레이도 LG의 LCD IPS 화면인데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12.9인치에 2880x1920의 3K급 해상도를 가지고 밝기도 최대 500니트라서 밝고 쨍한 느낌이 듭니다. 화면 비율도 3:2라서 윈도우를 쓰거나 문서를 볼 때 시원시원하고 전용 펜을 쓰고 터치를 하기에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스펙을 보고 가격을 보니 정말 우아하 싶습니다. 처음 전원을 켜면 추이 로고가 먼저 뜨고요. 윈도우 11 홈이 정품으로 깔려 있어서 바로 세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선택을 하면 따로 한글팩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한글 윈도우 설치가 됩니다. 처음 부팅할 때에도 펜 소음이 없이 조용합니다. 설정 메뉴를 살펴보고 다운을 받다 보니까 잠깐 펜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긴 하네요.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는 사이에 다른 액세서리들도 살펴볼게요. 먼저 전용 커버 키보드인데요. 본체와 딱 맞는 사이즈에 재질감도 그럴싸합니다. 키보드 하단에 트랙패드도 있는데요. 트랙패드의 감도는 좋은 편이었지만 클릭했을 때 들어가는 깊이가 위치별로 다른 점은 좀 아쉽습니다. 키보드는 펜타그래프 방식으로 키감도 나쁘지 않았어요. 본체 하단부에 포고핀과 자석으로 연결되고 고정이 되며 본체로부터 전원 공급을 받아서 따로 충전이 필요 없고 키보드에는 백라이트도 켜집니다. 키보드와 연결을 해서 킥스탠드로 거치를 해보았는데 일반적인 킥스탠드와 다르게 위쪽에 킥스탠드를 빼서 아래로 꺾어주는 구조라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킥스탠드를 꺾을 때 백커버의 자석이 잘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는 전용 펜도 살펴볼게요. 모델은 하이펜 H7이고 컬러는 그레이입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정말 옛스러운 와컴의 스타일러스 펜이 나오는데요. 요즘 찾기 있는 AAAA 배터리가 들어가는 구형 방식이네요. 다행히 배터리가 기본으로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추가 펜 촉이 하나 있고 펜 제거 툴까지 있습니다. 펜은 본체에는 물리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앞쪽은 지우기 버튼, 뒤쪽은 우클릭 버튼입니다. 4096단계의 피랍을 지원하고 반응 속도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팜 리젝션에서 오류가 좀 있고 획 인식도 어색해서 간단한 메모를 넘어 본격적인 필기 머신으로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펜 자체도 크고 무거운데 따로 본체에 부착하거나 수납하는 방법도 없다 보니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플레이해 보았는데요. 확실히 화면이 넓어서 시원시원했습니다. 4K 영상도 화면 밀림 없이 잘 플레이해 주었고요. 다만 스피커는 있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영상 시청까지는 그럭저럭 봐주겠지만 음악을 듣기에는 너무 가볍고 통통 튀는 소리가 나서 음악 감상용으로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전력 CPU가 게이밍으로 쓸만한 녀석은 아니지만 몇 개 게임도 돌려보았는데요. 원래 N100이 롤이 잘 돌아가는 걸로 유명한데 역시 여기서도 롤을 어느정도 플레이 가능한 프레임으로 뽑아주었습니다. 라이트 유저들이 캐주얼 게임을 가끔 즐기는 정도로는 쓸 수 있겠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게임을 즐기려면 분명히 부족한 스펙입니다. 게임용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네요. 이 기기를 쓰면서 느낀 단점도 정리해 볼게요. 가장 큰 문제가 부족한 배터리 용량과 사용 시간입니다. 7.6V에 4800mAh로 상당히 모자란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스펙상 배터리 시간도 5시간으로 상당히 짧았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이 아니라 서브용으로 쓰기 때문에 평소에는 대기 상태로 두고 필요할 때만 슬립해서 깨워서 쓰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두기만 하면 슬립 상태에서 전력 관리가 꽤나 잘 되어서 배터리가 거의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기간 외부에서 사용할 용도라면 꼭 어댑터나 보조 배터리를 챙겨야 할 것 같네요. 그나마 USB-C 타입의 고속 충전이 가능해서 정품 어댑터가 없어도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피스랑 달리 어딘가 허접한 액세서리와 마감이었습니다. 너무 구형이 되어버린 와콤 스타일러스 펜은 그렇다 치고 키보드도 키감 자체는 괜찮았지만 뒷면의 디자인이나 마감 등이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뒷판의 자석이 너무 쉽게 떨어져서 자칫하면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도 서피스처럼 타이핑 각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본체에 붙일 수 있지만 이게 조금만 건드려도 너무 쉽게 떨어져서 안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내장 무선 랜의 성능이었습니다. 제 방이 공유기에서 살짝 먼 편이긴 한데 속도가 10Mbps 정도밖에 안 나와서 답답했는데 외장 무선 랜을 쓰니까 100Mbps 이상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결국 기본 탑재된 무선 랜의 유효 거리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주로 쓰는 장소가 무선 공유기에서 멀다면 속도가 느려서 쓰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추이의 가성비 서피스 HI10 맥스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서피스 프로 5 모델을 메인으로 써봤었는데요. 그때도 서피스는 성능과 가격보다는 휴대성과 디자인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는데 HI10 맥스는 서피스의 디자인과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훌륭한 가성비까지 만족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미니 PC를 서브용으로 드릴 생각하셨던 분은 이런 모니터 일체형 투인원 제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니 PC는 따로 모니터를 연결해야 해서 번거로운데 HI10 맥스와 같이 완제품 형태는 바로 전원을 켜서 사용할 수도 있어서 필요할 때 잠깐 쓰고 끄게 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머신으로도 훌륭했습니다. 화면 자체가 크고 해상도도 높아서 영상을 보는 맛이 있고 쉽게 키보드를 탈착하고 킥스탠드로만 세울 수가 있어서 책상 위의 공간도 적게 차지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윈도우 PC가 주는 생산력은 일반 아이패드와 안드로이드 탭과는 다르죠. 다양한 문서 편집과 정보 사이트 로그인 등 폭넓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윈도우 랩탑이 아닌 태블릿으로 사용하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인텔 N100의 성능은 분명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터넷 웹서핑, 문서 작업 이상의 작업을 하려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사용시간 부분은 다음 세대에는 꼭 개선되면 좋겠네요. 그럼 서브형 윈도우 PC나 태블릿을 찾는 분들께 참고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